안녕하십니까. 통역필수단어 2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무르다, 모두 세 단어를 보겠습니다. 머무르다입니다. 수화는 이 동작 양쪽 이제 주먹을 져가지고 손바닥이 마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딘가 이제 머무르고 있고 약간 방이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있다라는 요 동작에서 나온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손바닥이 마주하는 주먹진 이 부분이 마주하는 상태에서 약간 내리는 동작을 하는 것이 이제 머무르다라는 동작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형될 때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게 머무르다, 계시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이제 조금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손등이 바깥으로 오게끔. 이때는 좀 다른 뜻이 됩니다. 뭐냐면 약간 버틴다는 뜻이에요. 뭐 안 하려고 버티고 안 나가려고 버티고 하면은 머무는 게 아니라 나가지 않으려고 하군. 약간 버티는 개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내리는 동작이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양 주먹을 내리는 동작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안녕하십니까 할 때 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주먹으로 내리는 동작합니다. 이때 이 동작이 이것도 계시다라는 동작이에요. 계시다. 요거는 자리라는 동작이죠. 자리라는 동작 자체는 이제 그 털 옷을 상징해요. 그래서 털 옷이 이렇게 하면 결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 이렇게 하면 결이 이제 확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잘과 계시다라는 동작이 합쳐져서 안녕하시냐라는 의미가 되죠. 이게 계시다. 근데 이게 계시다라는 부분이 한 번 더 이제 발전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존재한다라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 나 건재해. 라고 하면서 이 동작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 살고 있다라는 거하고 어디서 생존해 있다라는 개념에 살았다. 예를 들어 이제 산에 막 눈이 있는데 문이 무너지면서 들어갔는데 아직 살았어. 그때는 이제 수화를 통역하시는 분이 좀 가끔씩 잘못 쓰는 부분이 이건 이제 살다예요. 근데 이거 살다는 뭐냐면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생활한다. 산 속에 눈이 무너져서 거기서 생활하는 개념이 아니고 죽지는 않고 생존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것을. 근데 이것만 하면은 조금 아쉬워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뭐냐면 이게 숨쉬다인데 두 번 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의미긴 한데 숨 들여쉬는 동작을 하고 요거를 이 동작을 하면은 살아있다.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나 그렇게 할 때 이제 치면은 누군 죽었고 나는 아직 살았어 할 때 이 동작 씁니다. 그래서 이 동작만 해도 존재와 살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문맥의 흐름상 요거가 좀 약해. 그러면은 이 숨쉰다라는 동작 플러스 이걸 하면서 내가 생존해 있다, 살아있다 라는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머무른데 손등이 나오면서 어디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계시다라는 부분이 돼요. 이것도 사실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이라는 수화가 있어요. 그 몸이라는 것과 이렇게 하죠. 건강. 그래서 이거 자체가 건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동작이 내리다 보면은 약간 아까 얘기한 거하고 조금 달라지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 특이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도 되지만은 가끔씩 보면 이제 농사에서 누구한테 돌아가시고 이제 있을 때 가서 이제 그 위로를 해드리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뭐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 도시면 이제 그 나머지 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다른 이제 동료분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을 쓰는 건 약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존재하다라는 계시다라는 것과 플러스 약간 건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네가 건강해야 돼.
몸 챙겨야 돼. 이런 의미가 포함된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가끔씩 보면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이제 네가 건강해야 돼. 이런 의미로 인사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무르다라는 이 동작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바뀌면서 다른 의미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멋이라는 수화입니다. 멋은 코에서 내려가면서 굽혀지는 동작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멋을 어디서 찾았냐면 기와집을 보면은 이제 기와 맨 밑에 양쪽의 끝에 이렇게 된 요게 이제 멋이라는 부분의 어떤 상징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신체 부분에서 비슷한 게 뭐냐? 코다. 그래서 코가 있으니까 코가 있는 곳에 약간 구부러진 거 멋을 부린 요 부분은 멋이라는 수화가 나옵니다. 이 멋이라는 수화가 나오는데 이제 동작을 좀 이제 세 가지 형식으로 좀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면 멋있다라고 되고 멋도 좀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다 할 때는 자, 이걸 여러 번 구부리면서 나가면 아주 멋있다라는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동작이 있으면 뭐냐면 이런. 자, 구부리인데 좌우로 가면서 갑니다. 이 좌우로 이제 비틀면서 가는 부분이 지난번에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 좌우로 비틀면서. 만들기 약간 이제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멋있다고 아주 멋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멋있음이 아니라 약간 멋을 부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이제 그 친구들 동창 모임인데 너무 화려하게 입었어. 그러면 이렇게 입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과하게 꾸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앙코르와트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거기서 되는 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멋있죠. 멋있는데 막 멋을 엄청나게 부린 거야. 그러니까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멋을 부렸어. 그러니까 이제 멋있음보다 조금 지나친 약간 느낌이지. 그러면 이 표현이에요. 과할 수도 있고 좀 멋을 부린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가는 멋을 부림을 씁니다. 그 다음에 모두라는 동작입니다. 모두는 이제 기본적인 수화는 이렇게 씁니다.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크게 이제 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두라는 수화입니다. 모두. 자, 이게 기본적으로 모두라는 걸 써요. 단, 이 모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수화 동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돌리는 동작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해서 하는 모두 쓰는 게 기본이지만 한 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을 돌리면서 모두 여기 다 모두 하면서 이 동작도 모두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뭐 보고 싶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수화책에는 어떻게 했냐면 나 플러스 여러분은 어떻게 됐냐면 손바닥이 위로 간 상태에서 돌리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책에는 이제 손바닥이 아래로 갔을 때는 우리 개념으로 쓰고 손바닥이 위로 갔을 때는 여러분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다른 이제 여기서 하나 볼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하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쓰기. 그 남자 여자 성향이 좀 다른데 사람 따라 이런 식으로 우리 쓰시는 분 있고 사람 따라 이렇게 우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약간 이렇게 회전을 두면은 밖으로 뻗쳐나가는 느낌을 줘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하면은 약간 안으로 모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라는 어떤 구성이나 내적인 부분을 좀 강조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그리고 여러 우리라는 개념을 할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란 표현이 우리 좌나 우로 관계없이 둘 다 쓰는데 느낌상 이렇게 되면 약간 포용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로서 씁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로 가면 여러분이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오늘은 머무르다, 모두
이 세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